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는 사실 테크 쪽에 있다가 혹은 스타트업 쪽에 있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 기자님들 만날 때마다 느낀 게, 내가 전에 구글 코리아에서 만났던 기자님들 혹은 아니면 오픈 서베이에서 CPO로서 만났던 기자님들을 여기 오니까, 거기는 뭐 ICT 쪽에서 완전히 안 계시고 다 이제 정치부 쪽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굉장히 저희가 언제 인터뷰를 했죠? 되게 초기였죠. 네. 네, 그쵸. 근데 하다가 그때 구글 파우치를 이렇게 딱 들고, 파우치. 일부러 쓴 건 아닌데, 그때 구글 파우치를 이렇게 들고 계셔서 구글 I.O. 때 받으셨다. 네, 맞아요. 네네. 저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막 되다가, 이렇게 부서를 이제는 옮겨 다니시면서 하실 텐데, 그렇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가장 말이 잘 통할 분들은 딱 그 경력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또 인트레스트가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그렇지 아니하였었던 기자님들보다는 훨씬 더 말이 또 재미나게 통하는 영역이 있겠다 싶어서 모아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모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드립니다. 되게 문과스러운 질문이 한데, 네. 원님께서는 이제 구글 출신이잖아요. 근데 네. 평소에 사용기기는 이제 애플로 다 통일하셨던 말인데, 어떤 이유에서 애플로 통일하시게 됐는지. 저는 폰이 2개고요. 네, 지금 이제 업무하면서 돌아다닐 때는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폰으로는 픽셀 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제뉴인한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서 문과스러운 질문이라고 하셨지만 전혀 문과스럽지 않습니다. 네, 문과스럽지 않은 게 왜냐면은, 아이폰은 애플이 하드웨어, 그 다음에 펌웨어 혹은 OS 레벨,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뭐 카메라 앱부터 시작해서 애플이 다 컨트롤을 하잖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예요. 오픈 OS이기 때문에 삼성도 가져다가 갤럭시라는 하드웨어 위에다가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픈 소스를 내놓으면서, 구글도 그러면 우리도 자체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컨트롤하에 있는 가장 최적화된 폰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픽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픽셀과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손 드셨던 것 같아요. 네. 디지털 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지금 중심이 오늘 AI 기부 법이기도 하고. 네. 기본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의원님들이 15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네네. 소위 심사하던 당일 기준으로는 사실은 20개였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중점적으로 제가 좀 봤던 게 고영향 AI를 유일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를 봐서 쭉 봤는데, 고위험에서 고영향으로 바꾼 철학 자체가 굉장히 전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규제 중심보다는 이제 좀 가능성, 중요성을 좀 초점을 맞추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한편으로는 고위험이라는 단어보다는 고영향이라는 단어가 조금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이나 AI 종사자들한테 전화를 쭉 돌려서 물어봤더니, 보통 그쪽에서도 그거를 두고 조금 불확실성이 우려가 된다. 너무 범위가 오히려 고위험이라고 딱 정해놓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한데, 고영향이 되면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갈지가 좀 제가 그거는 사실 화이트보드를 제가 팀한테 준비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철학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 기본법 이야기를 하면서 좀 크게 풀어내야 될 되게 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스 브레이킹 이후에 화이트보드 쓰면서 답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너스 24번사 안재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AI 기본법 통과된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AI 기본법만큼 또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과학 현안 중 하나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남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 의원님께서 이제 과반으로 오셨을 때 네. 구글 출신이시기도 하고 남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셔서 아마 꽤 초기에 발의했습니다. 아마 과방위에서는 망사용 관련해서는 제일 처음 발의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의원님 보실 때는 지금 저희가 간통법이라든가 AI 기본법은 좀 연내 통과될 가능성을 좀 짐작을 하고 있는데 네. 망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좀 올해는 힘들더라도 22대에서 좀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우선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것은 가장 최대한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직 소위에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빨리 올려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다른 급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통과가 어렵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네. 근데 그 질문을 하셨으면 사실 팔로업이 분명히 다른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앞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구글 출신인데 빅테크 쪽을 옹호하는 쪽이 아닌데 어떻게 반대, 그 말씀을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럼요. 저는 구글에서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구글 안에서 구글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은 되게 독특한 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진정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빅테크 혹은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들까지 쿠팡도 그렇고 생각나는 대로 굉장히 많은데, 거기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에 관련돼서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을 하신 경우나 아니면은 크게 아주 SDS 같은 경우는 전사를 다 모아놓고 그런 강연을 방법으로 해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요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이제는 구글로 예를 들자면 구글이라는 커다란 가두리 안에 한 수만 개의 스타트업이 생겨났다 죽었다 생겨났다 죽었다 생겨났다 죽었다, 그런 컬처예요. 그런데 그 생겨났다 죽었다는 스타트업의 미니 CEO들이 프로덕트 매니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만을 바라보냐면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냐면은, 버짓이나 이런 쪽을, 사실 버짓이라 하면 이제 레버뉴 쪽을 얘기를 하죠. 돈 관련된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그래서 이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들이 어떤 베니핏, 어떤 혜택을 가져가는 서비스야 라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일을 합니다. 해서 사실은 그전에는 구글을 다닐 때는 망상용료에 대한 개념은 저에게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였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망사용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해서 사실 그때부터 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하면서 봤을 때 지금 망사용료라고 우리가 퉁쳐서 이야기를 하지만 안을 뜯어보면은 처음에 최초의 접속을 최초의 접속을 할 때 하는 망 접속료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컨텐츠가 실제 아무도 안 보는 컨텐츠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는 케이스일 거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처럼 막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근데 후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국제적인 통상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은 접속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망 중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망을 접속하는 데에는 돈을 내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컨텐츠에 따른 규제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거기에 뭐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오는 것은 되게 여러 철학들이 뒤에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 쪽,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컨텐츠는 사실은 통용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걸러서 망사용료를 매긴다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철학이 뒤에 깔려 있어서 사실은 사용에 따른 규제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립성에 뒤에 깔려 있는 철학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젠 우리나라의 통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은 망을 깔아놨는데 그거 처음에 접속료는 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접속하니까 접속료 우리나라에 낸다고 치고, 해외 사업자, 그게 뭐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프랑스가 됐든, 프랑스 콘텐츠도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그쪽에다가 이미 접속료를 냈기 때문에 한국에다 또 내면은 이건 2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지언정,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트래픽만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데 네이버나 이런 데서 내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는 안 내고 있어 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해서 제가 보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거냐 아니면 해외 거냐, 이걸 가르지 않고 이번에 제가 아마 8월 달에 발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규제라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용자로 컷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인 분쟁으로 갈 요건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자꾸 우리나라 업체는 내는데 국외는 안 내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특정의 정량적인 것으로 우선 컷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막 만들었는데 슬프지만 아무도 안 쓸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젠 첫 번째는 정량적인 것으로 컷을 해서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선제적으로 뭔가 컨트롤하게 되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편하게 요거 하나만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제가 말을 할 때 영어로 떠오른 것은 영어로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단어 선택을 할 때가 주로 그러거든요. 오늘 간담회는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사회자님? 한글 사투리 막. 네? 판교 사투리 마음에 들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센서십 이슈에 걸린다라는 철학이 있어요. 센서십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죠? 검열. 사전에 뭔가를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센서십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이라는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센서십은 굉장히 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서 법안을 조금 보시면은 사후에, 그러니까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됐을 시에 사후에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2가지 특징인데, 자, 망 사용료에 대해서 망 계약 공정성 쪽, 공정화 쪽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아마 이름 자체도 그럴 텐데 공정화라고 돼 있을 거예요. 계약상에서 대상을 정량화했다. 국내 국외로 가르지 않고, 그리고 그걸 사전에 뭔가를 이렇게 자른다기보다는 문제가 됐을 때, 그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됐을 때 사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조약을 마련한다.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야기를 하는 망 중립성이 폐지가 되었을 때 망 사용료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이슈는 아마 그 다음에도 다른 법들이 계속 발의가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발의를 할 때의 가장 큰 목적은 문제의 아주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용에 따른 것은 나중에 이제는 다른 법안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내자,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었고요. 해서 다시 뜯어보면은 특정하게 뭐 구글이야,
특정하게 넷플릭스야. 누군가를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그 8월 달에 혹은 지금 당장에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법안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FCC 위원장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잠깐만요. 이게 내려와서 이러고 있었는데 오르면 되는 거예요. 아, 편하다. FCC 위원장이 바뀌었어요. 미국의 FCC가 우리나라로 치면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FCC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 사람은 근데 누구냐면은 빅테크한테 그야말로 망 관련해서 더 많이 부담금을 가져가야 돼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은, 참고로 저는 CIO랄지 몇 가지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아티클들을 거의 매일 보고 있긴 해요. 제 분야에 관해서는. 근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은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규제를 할 거야 라는 말은 안 나오고 있고, 망 접속률을 늘리자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사이즈, 넓이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도 옥수수밭만 있는 곳들도 너무 많고 해서, 거기는 인터넷이 조금 더 잘 돌아간다는 소리는 아주 그 커버리지라고 보통 하는데, 또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똑같이 100만 원을 들여서 뭔가 설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막 1000가구가 살고 있는 도시일 수 있고, 여기는 딱 한 가구를 위해서 열심히 설비를 옥수수밭을 가로질러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해서 처음 접속료가 더 거기는 그 트래픽 양보다 우선적으로는 처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빅테크가 가져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FCC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막 분석을 하실 때, 트럼프의 FCC 위원장이 망 사용료를 찬성하는 사람의 망 중립성을 폐지하자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망 사용료 관련된 논란이 불붙을까?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긴 했는데, 조금 더 뜯어보셔야 되는 게,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트럼프 내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망 접속료를 올리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망 사용료 논란하고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정안이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글로벌한 트렌드를 보지 않으면서 진행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만 세금을 마구마구 물리는 경우가 있기는 어려워요. 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계속 봐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저는 미국의 빅테크도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향후 개정 부분 계속해서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